안녕하십니까. 1과영득 최영득 원장입니다. 2028 대입이 고교학점제를 역행한다. 2028 대입이 고교학점제 엇박자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엇박자가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진짜 시원하게 2028 대입 정책 무엇이 고교학점제를 흔드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좀 이부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교 학점제의 입시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실은요, 고교학점 정상화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말 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많은 지탄을 받을 것 같아서 고교학점제라는 게 뭔지 생각을 하고요. 고교학점제 맞는 입시는 원래 고교학점제가 그런 거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내용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상에 몇 번 올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영상은 제가 링크 올리겠습니다. 자, 일단 입시란 이렇습니다. 공정화, 정량, 형평, 이런 단어와요. 수월화, 정성적, 다양성, 이런 단어들의 경쟁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 관계를요, 우리가 교육부, 그리고 정부 등에서 이런 식으로 학생부 기재 방법 변화시키고, 평가 방법 변화하고, 수시 정시 비율 조절하고, 대학하고 특목자사고한테 자율성을 주고 안 주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입시 정책을 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시의 범주 중에 조금 더 수어라 정성적 다양성이 갖추어진 입시에 제한됩니다. 즉 우리가 이거가 좀 공정화스럽고 깔끔하고 숫자로 떨어지는데 라고 하는 입시는요 계속 못 만나는 게 이 고교학점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인정해 주시고 난 다음에 시작하시죠. 자, 이렇습니다. 2028 대입 개편에서요, 고교 학점제가 어떤 영향을 학교에 줄 것이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데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교 학점제에서 2028 대입이 주는 문제점이겠죠. 그쵸? 자, 첫 번째 교과 평가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5등급입니다. 이 5등급제는요, 두 가지 문제를 줘요. 첫 번째로 상대평가라는 거, 이 자체로요, 우리 친구들한테 모험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부담을 줍니다. 즉, 이런 거죠. 내가 수행평가를 이번에 정말 내 마음대로 좀 해봐. 내가 좀 거창하게 막 이렇게 만들어봐. 근데 사실 내신을 깔끔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이거 해봐. 괜히 내가 조금 더 어긋난 내 진로에 적합한 거 막 잘못했다가 이거 감점 사항은 내가 어떡하지? 등등등에 대한 고민이 되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차분하고 1점이라도 더 맞으려는 자세로 변화가 되는 거지 모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과목 선택하는데 부담이 됩니다. 원래 5등급제, 9등급에서 5등급을 낮춘 이유가 과목 선택의 부담 때문이었죠. 무슨 뜻이냐면 진로에 대한 맞춤형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강자 수가 적거나 어려운 과목들은 선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원래는 교육부에서 성취평가제로 도와줄래? 라고 했던 게 원래 정석의 방향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요, 2021년도에 고교학점제를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마음먹고요, 종합추진 계획을 발표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고교학점제 내신평가의 방향은 성취평가제, 성장중심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요,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뭐냐면, 서열화가 아닌 학생 성장의 중심으로 둔 평가 시행. 한마디로 우리 친구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 친구가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모델을 수업 중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한 거고요. 위에 상대평가 만든 거에서 그 부분이 깨진 거죠. 두 번째로요, 평가제도로 인한 학생의 과목 선택 왜곡 방지. 지금 과목 부담이 생겨서 이 등급 부담이 생겨서 이 부분도 지금 왜곡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는 고교 학점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운영 방침이 이 5등급 때문에 깨졌다. 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요 변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2028 대입은 5등급제라고 하는 내신 등급제와 그리고 통합형수능이라고 수능 두 군데 아니었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요 한 가지 대입 개편 시 강조사항이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논서술 평가를 강조하는 거였어요. 논서술 평가를 강조했었어야 되는데 할 건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뭐 때문에? 학생부 교과가 5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선생님들이 논서술 평가를 분명하게 하려면 이 점수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5등급 상대 평가 때문에 잘못 내가 1, 2점 깎았다가 뭐 시험이야 맞고 틀렸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긴 요즘에 시험도 서술형 문항에서 1, 2점 깎는다 안 깎는다로 엄청나게 이슈가 많고요. 막 학교에 선생님 찾아와서 교무실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행평가를 확대하라고 해놓고 지금 논서술 평가를 하면서 5등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 1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3등급을 가르는 그 상태에 있는 친구들에게 엄청 치명적일 거고요. 이 점수 하나 때문에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머릿속이 복잡해지겠죠. 즉 선생님들이 다양한 수업을 깔고 다양하게 이 평가 체제와 그리고 수업 운영을 만들어 가는데 이 5등급제라고 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부분이에요.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라고 고교 학점제 사이트에 이렇게 세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잠자는 교실을 깨웁니다. 두 번째로요, 미래 사회 역량에 필요한 이 역량을 기릅니다. 마지막으로요,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지원합니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이런 모습 때문에 전부 다 깨진다는 거죠. 즉, 이 5등급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취평가제라는 것보다는 등급을 나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입시에 대한 변별력은 있을 수 있지만 고교 학점제의 수업이 운영되기엔 학교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도적으로 과목을 선택하는데, 그리고 맞춤형 교육과 공교육 정상화를 운영하는데 부담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고교학점제가 진행됐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취평가제라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고교학점제가 성취평가제가 아니라 고교학점제라는 학점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성취평가제는 당연히 딸려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도 2월 달에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 앞서서 보신 PT 자료에 그 앞선 메인 자료를 보면은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건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학점제라는 걸 강조했던 거죠. 두 번째로요, 성장 중심 평가 체제를 한다면서 앞서 말한 것처럼 두 가지 내용이 한 번에 나오고요. 제일 재밌는 건 제일 뒤인데요. 첨부 자료에 붙임 4번에요. 해외의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나타내면서요, 모든 나라들이 절대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혼용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재밌죠? 그런 거니까 분명히 이 상대평가라고 하는 체제가 자체가 고교학점제가 움직이기엔 불편한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번엔 정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시 수능에서는요, 어떠한 이슈들이 생겼냐면 두 가지 이슈가 생겼는데요. 첫 번째로 내신 9등급제입니다. 내신 9등급제도 마찬가지로 상대평가라는 이슈를 만들어요. 자, 상대평가라는 건 이제 왜 문제가 되는 거냐? 어렵잖아요. 그쵸? 자, 이번에 수능을 채점하고 난 다음에 발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킬러 문항은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어쨌든 간에 등급제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번에 변별력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그쵸? 물론 모든 시험이 변별력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 우리 친구들이 고교학점제 내에서 학습을 성취 기준 이상의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보다는 우리가 학교 내에서 충분히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그래서 충분히 점수가 날 수 있는 이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오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표현은 무슨 뜻이에요? 학교 수업 내 학습으로만은 수능을 준비하기엔 분명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성취 수준의 이상의 경쟁을 유발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죠. 옛날 같으면 또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서부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ABC 성취평가제라는 선택 과목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사회과학과 융합선택 과목 이외에는 대부분 5등급제잖아요. 그런 거니까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이거 내가 정시를 할 수 있어? 이거 정시가 지금 될까? 3학년 2학기 때도 이럴 때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 수능에 대한 상대평가는 압박을 받을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분에서 고민할 게 많아요. 정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입시 체제로 살아남아야 우리가 내신이 너무 힘든데 내가 재수를 해야 되나? 등등의 고민을 할 때 필요한 역량이긴 하죠. 하지만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마저도 사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 의견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시 수능이 어떤 변화가 있냐? 바로 통합형이라는 겁니다. 이 통합형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처럼 여태까지 선택 과목들이 모든 과목이 있었는데 이 선택 과목이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사회과, 과학과 내가 원하는 것만 들었으면 되는데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이렇게 공통으로 듣는 것이 통합형 수능의 핵심이죠. 여기에서는요, 첫 번째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친구의 전공 역량을 확인하는 것이 고교학점제인데 이 수능은 전공 역량 확인이 애초에 불가한 사항인 거죠. 두 번째로요. 이 선택 과목들을 전부 다 지우면서 대부분의 선택 과목이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거를 지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 친구들이 심화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뭐냐면 이럴 수 있죠. 지금 현재 선택 과목이 없더라도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어렵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심화 역량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현재 기준으로 물리원, 화학원, 물리2, 화학2와 같은 전공 부분에서 조금 더 고급 지식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문과와 이과가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 범주 내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결론적으로요, 이 부분은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듣는 것이 유리하고 이 부분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고교학점제 입시에서 이게 약간 중요도가 애매해졌네. 이거 뭐지?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고교학점제 없어지는 거 하지 말아야 되나?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할 게 많아졌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한테 이거 뭐 다라고 지금 할 수도 없고요. 유튜브에 제가 막 천천히 나중에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고 제 유튜브에도 꾸준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최소한 기억해 두자고요. 학생들의 최소한의 준비 사항입니다. 학교 수업을 탄탄히 할 수 있는 교과 복습을 해야 되고요. 복습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요. 교과 및 비교과를 우리 친구들이 시기적으로 플래닝을 잘 하면서 밸런스를 가지고 민감하게 매달 설계하는 계획성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입니다. 아셨죠? 제가 말해도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입 개편의 방향이고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흔들렸다라고 보는데요. 이거에 대한 해답은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요 다음 유튜브에서 업로드 할 텐데요. 바로 대학이 살려주지 않을까 믿어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수술이 필요하겠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